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기분이 좀 어떠신가요? 조금 긴장되는 것 같고, 크게 오늘 어떻게 하지? 하고 생각을 하고 온 건 아니어서 잘 이끌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왔어요. 그리고 오늘 좀 다루고 싶은 문제가 있으신가요? 제가 이게 개인적으로 개인 상담을 한 이제 100회기 정도를 넘게 받았더라고요. 이제 선생님들은 이제 상담사분들은 다른 분들이셨는데, 근데 이게 상담을 받아도 공허하다고 해야 될까? 그러니까 뭔가 해결이 안 되는 느낌? 상담이라는 게 원래 이런 드라마틱한 변화가 일어나는 건 아니라고 하지만 좀 그걸 기대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항상. 좀 드라마틱하게 빨리 좀 이 공허함도 사라지고 편해졌으면 좋겠다. 그 공허한 감정이 지금 이 순간에도 느껴져요? 네. 좋아요. 그 공허함을 그대로 한번 알아차려 보세요. 그냥 이 가슴이 좀 이렇게 뻥 뚫려 있는 느낌? 좀 이 공허함을 생각하면 외롭고 슬프고 그러네요. 그 느낌이 싫으신가 보네요. 네, 썩 유쾌하진 않죠. 그러니까 지금 몸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몸을 한번 알아차려 보시겠어요? 이렇게 손을 이렇게 조금 긴장돼서 이렇게 좀 몸을 편하게 두고 있지 못해요. 긴장된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혹시 긴장을 하는 거 아닐까요? 네, 긴장을 하고 있어요. 어느 부분을 긴장하고 있어요? 내가 잘 해내지 못할까봐? 아니, 그 생각보다도 몸의 어느 부분이 긴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머리 아래로 전체적으로 다 긴장이 되고 있어요. 어깨도 긴장하고 있어요? 아주 살짝 긴장하고 있어요. 가슴은요? 가슴은 조금 답답한 것 같아요. 어깨, 그리고 가슴, 또 등, 이런 쪽이 이제 긴장을, 자기 몸을 이렇게 지금 긴장을 시키고 있네요. 네. 왜 긴장을 시키고 있는지 한번 알아차려 보시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게 뭔가 이게 긴장시키고 있구나라는 거를 말해 주시니까 조금은 달아난 것 같아요. 그 긴장이 조금은. 내가 떠오르는 아이디어가 하나 있는데, 나는 자기 몸을 긴장시키는 이유가, 우리가 이 긴장을 알아차리기 전에 그 공허함, 외로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잖아요. 네. 근데 그 감정이 불편하냐라고 물었을 때 불편하다고 그랬거든요. 네. 그래서 몸이 지금 어떠냐, 그러니까 몸이 이제 긴장하고 있는 것을 알아차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떠오르는 아이디어는 그 공허함, 외로움, 그걸 느끼기 싫어서 몸을 긴장시키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떠올랐거든요. 네, 느끼기 싫죠. 그 얘기하면서 웃으시네요. 너무 당연한 거여서, 너무 당연한 느끼기 싫은 감정이어서. 그게 어째서 너무 당연하죠? 좋은 감정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빨리 떨쳐내야 되는 감정. 날 너무 많이 괴롭게 하는 감정. 그게 안 좋은 감정이라고 너무 자신 있게 얘기를 하시네요. 뭔가 다른 사람한테도 이렇게 줘보고 싶어요. 너도 느껴봐. 이렇게. 그러면 누구라도 싫다고 할 것 같아요.
정말 너무나 당연한 얘기 아닌가, 이런 말을 다시 한번 하셨네요. 네. 그 얘기 하시면서 또 웃으시거든요. 네. 그 웃음이 왜 지금 그 얘기 하면서 자꾸 웃음이 나오는지 한번 알아차려 보시겠어요? 저에겐 너무 당연해서, 그러니까 이 당연하다는 게 이 말로밖에 설명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너무 당연한 거 아닌가? 그 웃음. 그 얘기를 하면서 당연하다 하더라도 웃지 않으면서 얘기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너무나 고통을 주는 감정에 대해서 너무 싫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웃는단 말이에요. 네. 그 나쁜 감정이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게 나쁘다고 우리가 확실하게 과연 이야기할 수 있을까? 내가 이렇게 물었을 때 웃으면서 당연한 거 아닌가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웃었단 말이에요. 네. 지금 기분은 어때요? 약간 헛웃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이해를 못하지? 이 당연하다는 말을 이해를 왜 못하시지? 나한테 좀 이해받지 못하는 그런 느낌이 있으신 거예요? 본인의 생각이 100% 옳다라는 확신이 있으신 것 같네요. 원래 평소에는 잘 그러지 않는데 이 감정에 대해서는 그런 것 같아요. 나한테 되게 좀 섭섭하거나 아니면 답답하거나 그런 감정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지금. 궁금함도 있어요. 왜 이거를 자꾸 물어보실까? 이 공허함을 모르시지 않을 것 같은데 그렇죠. 되게 뭔가 기대를 많이 하고 왔던 것 같아요. 이 기대가 좀 말이 안 된다는 걸 아는데도 그럼에도 빨리 이걸 씻겨 내려줄 누군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 공허함 감정, 느낌, 그게 너무 싫으시네요. 네. 여기에 이 비너자의 공허함이 이게 앉아있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실래요? 네. 얘한테 하고 싶은 말을 한번 해보실래요? 너가 너무 싫어. 나한테 좀 떠나줬으면 좋겠어. 어떤 말이든 상관없어요. 뭐라고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좋아. 그렇게 시작해보세요. 난 뭐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어쨌건 너가 너무 싫어. 뭐라고 너한테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난 너가 너무 싫어. 왜 싫은지 얘한테 좀 얘기를 좀 해주세요. 넌 나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우울하게 하고 나를 병들게 하잖아. 이게 다 너 때문인 것 같아. 근데 또 너가 내 일부인 것 같기도 해. 그래서 너한테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어. 좀 이쪽에 와서 한번 앉아보시겠어요? 저쪽에 앉은 마샤님이 너무너무 싫대요. 제발 너가 없어졌으면 좋겠고 너 때문에 내가 너무 고통을 많이 받았어. 난 너가 좀 가버렸으면 좋겠어. 그런데 어떻게 보면 또 나의 일부인 것 같은 느낌도 들고 그래서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모르겠대요. 그 말 듣고 이 공허함 이 한번 답을 해보실래요? 그치, 너가 그렇게 생각할 만하지. 근데 내가 너고 너가 나야. 난 떠날 수가 없을 것 같아. 떠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하고 나는 떠나지 않을래 하고 어느 쪽이 더 정확한 표현일까요? 난 떠나지 않아. 나는 떠나지 않을 거야. 왜 떠나지 않을 건지 얘한테 말해주세요. 내가 없으면 너는 지금의 너가 되지 못해. 어째서 그런지 좀 알아듣게 말씀해 주세요. 내가 있어서 너가 그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거야. 내가 있어서
너가 그 결핍을 가지게 됐고, 그 결핍이 지금의 너를 만든 거야. 넌 나한테 고마워해야 돼. 조금 더 얘기해 주세요. 어째서 고마워요 해야 하는지. 오히려 내가 없었으면 너가 더 못 버티지 않았을까? 예를 한번 들어봐 주시겠어요? 어떤 때 내가 너한테 도움이 됐다고 생각이 드는지. 너는 공허하기 때문에 자꾸 그걸 채우려고 했고, 그래서 덕분에 사랑을 하게 됐고, 덕분에 공부도 하게 됐고, 지금 너가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할 수 있게 내가 만들어줬잖아. 근데 이제 나보고 떠나라고 하면 말이 안 되지. 좋아요. 그쪽에 한번 가 앉아 보시겠어요? 저쪽이 자기가 있었기 때문에 너가 오늘이 너가 있을 수 있었다고 생각해. 지금 그 말 듣고 지금 웃으시는데 어떤 마음이 들어서 지금 웃었어요? 참 뻔뻔하다. 좀 얘기해 주세요. 참 뻔뻔하다. 거기서 고통은 다 빠져있잖아. 근데 고통을 얘가 준 것인지, 마샤님이 고통을 받은 것인지, 안 줬는데도 받을 수도 있고, 줬는데도 안 받을 수도 있거든요. 논리적으로 보면 그래요. 어쨌건 지금 이쪽에서는 그렇게 주장하잖아요. 난 너 때문에 고통을 너무 많이 받았어. 그래서 너가 좀 사라졌으면 좋겠어. 너는 나한테 고통을 준 것에 대해서 잘 모르는 모양인데 참 뻔뻔하다는 생각이 든다. 그런 말을 한 것 같거든요. 좋아요. 지금 한번 와보시겠어요? 한번 답해보세요. 그건 어쩔 수 없지. 매번 좋을 수만은 없어. 얻는 게 있으면 잃는 것도 있는 거지. 그건 너가 이기적인 거야. 좋아요. 그쪽에 와보시겠어요? 어쩔 수 없는 거래요. 세상 사는 이치가 좋은 게 있으면 나쁜 것도 있는 거 아니냐. 그 말 듣고 한번 반응해 보세요. 근데 난 좋은 것만 얻고 싶어. 그러니까 좀 빨리 내 눈앞에서 좀 사라졌으면 좋겠어. 얘가 사라져도 편안해질까? 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건 얘가 하는 말 같은데요. 여기서 너가 제발 좀 사라졌으면 좋겠어. 이렇게 다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말 듣고 얘가, 내가 없어진다고 해서 과연 그러면은 편해질까? 얘가 하는 질문이에요. 그 말 듣고 여기서 마샤님이 얘한테 한번 답을 해보세요. 나도 잘 모르겠어. 그냥 너가 없어지면 편해지지 않을까? 라고 그냥 막연히 생각했지. 사실 너가 없어지기보다는 너의 그 공허 안에 사랑으로 채우고 싶었지. 지금 생각 속에 지금 빠진 것 같아요. 둘이서 얘기하다가 갑자기 자기 혼자 생각 속에 지금 빠진 것 같아요. 내가 다른 제안을 한번 해보고 싶은데 얘를 미워하지 말고 사라지라고 말하지 말고 얘가 왜 이렇게 공허하게 됐는지 얘를 좀 이해해보는 그런 쪽으로 한번 얘기를 해볼 수 있을까요? 얘한테 말을 하나요? 말을 일단 하기 전에 얘가 내한테서 뭐 어떤 역할을 했느냐 뭐 이런 그 말고 얘가 내한테 와 있는 데는 뭔가 나한테 의미가 있으니까 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얘가 왜 이렇게 지금 공허한 마음이 됐는지 얘를 내가 무조건 싫다라고 지금 이렇게 빨리 없어지라는 그 얘기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얘는 그러니까 나가기 싫은 거죠. 내가 없었으면 너는 이렇게 성장하지도 못했어. 뭐 여러 가지 이제 서로 이제 말싸움을 하고 있는 그건데 네. 잠깐 이제 그런 다툼을 좀 약간 이제 내려놓고 얘가 내한테 왜 들어와 있을까? 하는 이유가 있을 것 같거든요. 나한테 필요한 게 뭔지 알려주기 위해서?
이 공허함이 있으니까 너가 지금 이런 것들로 채워야 된다는 걸 알려주는 게 아닐까요? 채우는 것도 하나의 어떤, 방법 중에,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일 수도 있어요. 본인이 떠오르는 이제 아이디어는 얘를 채워줘야 된다. 채워주거나 아니면은 없애버리거나 그 둘 중 하나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논리가 가는 것 같거든요. 나는 그런 해결책보다는 얘가 이게 왜 와 있을까? 사연이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이유 없이 와 있는 것 같진 않아요. 얘는 그냥 제 존재가 생기면서부터 같이 태어난 거죠. 그 얘를 지금 정확하게 이제 이해를 하기보다는 얘에 대해서 잘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본인이 막 그냥 추측을 해보는 것 같아요. 실제로 얘가 있을 때도 있고 없었을 때도 있었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태어났을 때 붙어 있는지 아니면 한 4살, 5살 아니면 10살 어느 시점부터 들어왔는지 그건 알 수 없는 일이란 말이에요. 어찌됐든 확실한 거는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얘가 네. 나한테 있었던 것 같은데 네. 얘가 왜 생겼을까? 또 왜 나한테 찾아왔을까? 얘가 나한테 하고 싶은 말이 뭘까? 내가 막 추측하지 말고 얘한테 직접 말을 한번 들어보고 싶은 혹시 그런 마음이 있는지 나는 그걸 물어보고 싶어요. 저는 항상 이 공허가 내가 사랑받지 못해서 생긴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냥 내가 뭔가 이렇게 인식할 수 있고 세상을 인식할 수 있었을 때부터 나는 사랑받았다는 기억이 없으니까 그때부터 계속 그냥 같이 왔던 것 같아요. 20 몇 년 동안. 잠깐 공허하지 않았을 때도 있지만 결국 지금은 또 공허하니까. 그럴 수도 있겠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처음 제기했던 문제로 다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이 공허한 느낌이잖아요. 느낌. 네. 감각인데, 감각, 감정, 같이 막 섞여 있겠죠. 감각이라고 해도 좋고, 감정이라고 해도 좋고, 하여튼 되게 몸으로 느끼는 되게 휑한 느낌, 공허한 느낌, 텅 빈 느낌. 그 느낌이란 말이에요. 그 느낌 되게 싫다 이거예요. 그 느낌을 이제 이렇게 전해주는, 말하자면 이제 어떤 이게, 온도계 같은, 온도계, 체온계. 체온계가 지금 이렇게, 체온이 많이 내려갔단 말이에요. 체온이 막 올라갈 수도 있어요. 내 상태를 그대로 반영해 주는 거죠. 공허함을 느끼는 그 감각기관이 지금 어떤 데는 좀 이렇게 수치가 괜찮다가 어떤 데는 막 내려가고 그런단 말이에요. 얘는 기계예요, 말하자면. 생명이라고 해도 괜찮아요. 이쪽은 계량기 같은 거죠. 전기가 돌아가는 전력이 지금 이렇게 잘 들어오고 있는가, 전력이 지금 많이 소모가 되고 있는가, 아니면 전기가 조금만 지금 소모되고 있는가, 하여튼 이런 거를 가르쳐주는 그런 감각기관, 그런 거란 말이에요. 이거 체온이 내려가니까, 아니면 하여튼 계량기가 이렇게 내려가니까 엄청 힘든 거죠. 얘가 나를 괴롭히는 것 같아. 계량기를 뜯어다가 누가 가져가 버렸으면 좋겠다. 말하자면 이런 얘기하고 비슷한 거예요. 사실 알려주는 건데. 그렇죠. 너 지금 위험하다 하고. 그렇죠. 근데 그런 느낌이 너무 싫으니까 이 계량기를 뜯어서 누구한테 줘버리고 싶다. 아니, 네가 너 발로 걸어서 좀 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하고 비슷한 게 아니냐. 한숨이 나오네요.
아까는 웃음이 나오는데 이번에는 웃음이 나오지 않고 이번에는 한숨이 나왔어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나는 얘가 알려주는 그 계량기를 보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따뜻할 때는 너무 더울 때는 옷을 벗고 너무 추울 땐 옷을 입고 그래야 되나? 얘가 지금 아까 내가 이제 기계라고 얘기했다가 생명체라고 얘기했다가 내가 말을 이제 지금 좀 약간 다른 방식으로도 해봤거든요. 그냥 한 아이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생명체야, 그냥. 얘가 좀 추우면은 막 울고, 더우면 더워. 막 또 고함을 지르고, 딱 적정한 온도 있으면 그냥 방글방글 웃어. 얘가 지금 너무 추워가지고, 아니면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 막 울어. 얘를 엄청 미워할 수도 있고, 아니면 얘가, 너 지금 어떤 상태가 어떠니? 배가 고파? 제가 어떤 상태인지 외롭다고 그랬잖아요. 공허하다고 그래서. 왜 외롭니? 얘한테 물어볼 수 있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들거든. 얘를 뭐 뜯어서 이렇게 남을 줘버리거나 그런 방법보다는. 한번 물어보실래요? 넌 왜 그러고 있어? 공허한데 넌 왜 공허해, 지금? 그렇게 한번 물어보실래요? 너는 왜 공허해? 좋아요. 이쪽에 앉아보시겠어요? 한번 대답해 보실래요? 나를 좀 채워줘야 돼. 사랑이 부족해. 누구한테 하는 얘기예요? 얘한테 하는 얘기예요? 아니면은 저기 하늘에 계신 뭐 어떤 신적인 존재, 세상? 얘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네요, 그죠? 네. 나는 얘한테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얘가 그럴 능력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글쎄요. 그건 내가 하는 소리 같은데. 나는 네가 그런 말 해봐야 내가 이를 치워줄 수 있는 능력이 안 될 것 같아. 그 말을 얘가 지금 한 것 같거든요. 이 자리에 앉았으니까 마치 얘가 하는 것처럼 말했지만 실제 내용은 얘가 그 말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막 어린아이가 나 너무 외로워 막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얘는 그걸 안 듣는 거야. 나는 그런 능력이 없어.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얘한테 대화를 하려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냥 얘를 누가 데려갔으면 하는 그 얘기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시도라도 해봐. 아니에요. 얘한테 뭔가를 해달라고 지금 하는 것보다도 내가 지금 어떤 상태라서 지금 공허해졌어. 그 얘기를 얘한테 얘기를 해보세요. 공허함이 그냥 까닭없이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게 아닐 거 아니에요. 그냥 너무 외로워서. 지금 이 순간에 왜 외로운지 그걸 얘기해 주실래요? 그냥 누구랑 같이 있어도 혼자 있는 것 같아. 되게 중요한 얘기를 하셨어요. 그게 어떻게 가능한지 다른 사람한테 설명해 줄 수 있겠어요?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하면은 누구랑 하고 같이 있어도 혼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지 그거를 다른 사람들이 못 알아들을 수 있거든요. 자기 자신도 못 알아들을 수도 있어요. 그거는 자기가 어떤 식으로 지금 이 상황을 지각하고 해석하고 또 그에 따라서 행동하는지에 따라서 그런 느낌이 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 과정을 미세한 과정들이에요. 그걸 설명을 해주면은 얘도 알아듣고 나도 같이 알아들을 것 같거든요. 나는 너무 작은 아이고 나는 나를 보호할 수가 없어. 근데 뭔가 세상이 너무 두려워. 그냥 모든 게 다 두려워. 지금 이 순간도 나는 이 상황을 어떤 식으로 생각해서 내가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나는 지금 혼자라고 느끼는지 그것도 좀 더 얘기해 주실래요? 저 사람들이 나를 공격할 수도 있잖아.
그런 생각을 나는 하고 있어. 나는 그렇게 생각해. 또, 근데 나는 나를 보호할 수가 없어. 아니요. 객관적인 사실인 것처럼 얘기하지 말고 본인이 하는 생각들이거든요. 조금 전에 얘기를 잘 하셨어요. 나는 이 자리에 있지만 저 사람들이 나를 언제든지 공격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나는 나를 지금 이렇게 딱 갑옷을 입고 혹은 벽을 쳐서 나를 딱 보호를 해야 돼. 그 벽 속에 내가 들어가 있으니까 나는 혼자야. 말하자면 이런 식의 내적인 지금 프로그램을 지금 얘기한 것 같거든요. 네. 저 제가 가서 한번 앉아보시겠어요? 얘가 하는 얘기 들었죠? 네. 자기는 너무 어리고, 너무 약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로부터 나는 나 자신을 보호하기 어렵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고, 또 여기 있는 사람들이 언제든지 나를 공격할 수도 있다. 나는 믿을 수 없어. 그런 생각을 하니까 당연히 나는 혼자고 외로울 수밖에 없어.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한 것 같거든요. 그 말을 들으면서 이제 이쪽에서 그 말을 들은 기분이 어떤지, 어떤 생각이 떠오르는지 그런 걸 알아차려서 얘한테 한번 얘기를 해봐 주시겠어요? 무슨 말이든. 그치, 너가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얘가 그런 말 하는 거를 듣고 난 다음에 어떤 감정이 느껴져요? 미안하고 안쓰럽다. 좀 얘한테 미안하고 안쓰럽다. 네가 그 말을 하는 걸 듣고서 내가 미안하고 안쓰럽다. 그 말을 한번 해봐 주시겠어요? 내가 좀 너한테 미안하고 안쓰러운 마음이 든다. 좀 미안하네. 왜 그런 미안한 마음이 드는지도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내가 좀 너의 손을 잡아줬어야 됐을 것 같은데 그러지 못해서. 그건 조금 이제 지나간 시간들을 좀 떠올리면서 하는 얘기처럼 들리거든요. 과거보다도 지금 이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조금 더 초점을 맞춰서 얘가 조금 전에 그런 말 했잖아요. 나는 지나간 얘기하고도 물론 관계가 있기는 하겠지만 그것보다는 지금 이 자리에서 또 자기가 이제 여럿이 같이 있어도 나는 혼자 있는 것 같은 외로움을 느낀다. 그래서 공허하다. 이 말을 했단 말이에요. 지나간 얘기들이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느끼느냐 내가 물으니까 나는 어린아이처럼 너무 약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이 사람들도 나를 언제든지 공격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나는 너무 무섭고 그래서 나는 벽을 쳐서 성을 만들어서 나는 그 안에 있어야 돼.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외롭고 공허할 수밖에 없지. 그 말을 얘한테 지금 자기한테 한 거예요. 여기 있는 사람들라고 할 때는 마샤님까지도 포함된 것일 수도 있어요. 다른 분들도 포함되겠지만 그러니까 지금 자기한테도 이해를 받지 못하는 느낌이 들 수도 있거든요. 어쨌건 지금 되게 혼자서 고립되어 있어가지고 너무 지금 외롭고 힘들고 가슴속이 휑한 느낌이 드는 그런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어쩌면 처음으로 자기한테 지금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말을 들으니까 지금 기분이 어떠냐? 그러니까 미안하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지나온 과거를 떠올린 것 같은데 그거 말고 지금 이 순간에도 얘가 자기는 너무나 취약한 상태에 있다. 내가 언제든지 다른 사람들이 이유 없이 나를 공격할 수도 있다. 얼마나 지금 무섭게 느끼고 있어요. 이 아이의 어떤 생각이에요. 그냥 그 생각이 맞다 틀리다를 떠나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굉장히 외롭고 가슴속이 휑한 느낌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 말을 지금 자기한테 처음으로 지금 한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지금 기분이 어떤지 한번 알아차려 보시겠어요? 얘가 보여요? 네. 지금 기분이 어때요? 내가 뭘 해줄 수 있지라는 생각이 들어. 호호. 내가 지금 드는 생각은 나는 깜짝 놀랐거든. 너무 답답하고. 얘가 이렇게 말하는데 이쪽에서 감정이 없어. 깜짝 놀랐다거나 마음이 아프다거나 미안하다거나 그런데 자꾸 생각으로 가는 게 내가 뭘 해주지?
해줄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은데 자꾸 그 생각을 하니까 누군가 와가지고 이걸 얘를 데리고 갔으면 좋겠다. 이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얘가 지금 다른 사람한테 보다도 자기 자신한테 지금 그 얘기를 제일 먼저 했거든. 근데 그 말을 듣고 아무런 느낌이 없어. 그래서 머리만 돌아가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 그러니까 두 사람 사이에 지금 큰 강물이 지금 흐르는 거예요. 내 말 들으니까 지금 기분이 어때요? 뭔가 답답해요. 답답하죠? 그러니까 도대체 뭘 원하는지를 알고 싶어요, 사실. 얘가 뭘 원하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괜찮아요. 지금 잘 모르겠다는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좋아요. 나는 굉장히 우리가 지금 많은 발견을 해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나는 얘가 왜 이렇게 행한지를 나는 이해를 한 느낌이 들거든요. 이 상황을 어떻게 지금 이제 지각하고 있는지 내가 물었더니만 얘기를 했거든요. 네. 자기는 너무나 어린아이 같고 너무나 취약한데 사람들은 언제든지 자기를 공격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하니까 엄청 무서운 거예요. 누가 제발 좀 나를 좀 구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절박한 지금 그 심정을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안 오니까, 반응을 안 하니까 너무너무 괴로울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그 얘기를 듣고, 아, 그렇구나. 왜 그렇게까지 자기를, 어린아이처럼 이렇게 상처받기 쉬운 상태로 보게 됐는지, 또 왜 사람들이 다 자기를 언제든지 공격할 거라고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지, 분명히 나는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거기에 대해서 좀 더 물어보고 싶지만은, 시간상 오늘 거기까지는 들어가지 않을 거예요. 하여튼 그건 충분한, 그 얘기를 그러나 자세히 듣지 않는다 하더라도 다 이유가 있어서 그런 생각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얘가 너무, 안쓰럽고, 깜짝 놀랐고, 와, 그렇게까지 생각하고 있구나. 내가 드는 감정은 깜짝 놀란 감정이고, 아, 그래, 네가 그 말을 해줘서 나는 고맙다. 처음 내가 네한테 물었을 때는 네가 내가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잘 대답을 못했는데 계속 얘기를 주고받으면서 내 말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게 됐고 자기가 어떤 상태였는지 왜 이렇게 두려워하게 됐는지 그 얘기를 다 해주니까 이해가 됐거든. 그 말을 안 해줄 수도 있는데 나한테 얘기를 다 해준 게 너무 고맙고 왜냐면 서로 이제 나를 믿고 신뢰하고 얘기를 해준 거니까 얘기가 서로 될 수 있잖아요, 앞으로. 네. 너무 이제 반갑거든. 근데 자기 자신한테도 똑같은 얘기를 했는데 자기 자신은 못 알아듣는 거예요. 나는 그것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되게 중요한 발견을 한 거거든. 자기 자신이 자기 목소리를 지금 제대로 못 듣고 있구나. 듣고 난 다음에도 이 아이한테 제대로 반응을 하기보다는 어떡하지? 나는 도와줄 수 있는 힘이 없는데 어떡하지? 이런 식으로 두 사람 사이에 이게 단절이 돼 있구나. 그러니까 얘가 더 외롭겠구나. 더 공허한 느낌이 들겠구나. 자기 내면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나는 발견했기 때문에 그나마 참 중요한 첫 걸음을 내딛었다. 나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내 말을 들으니까 지금 기분이 어때요? 아직도 답답해요. 그러니까 예전에 몇 번 이렇게 저 혼자서 이 아이가 있다는 것도 알고 이렇게 불러내서 안아줘도 받고 안아주고 눈물도 펑펑 흘려받고 했는데 근데 그러고서 그냥 또 외면해 왔던 것 같아요. 그 얘기가 되게 중요한 얘기 같거든요. 또 외면했다. 누가 누구를 외면한 것 같아요? 제가 이 아이를 외면했던 것 같아요. 오늘 또 외면하셨나요? 외면하진 않았지만 어떻게 보면 외면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어떻게 외면한 것 같아요? 어떤 식으로 외면한 것 같아요? 그냥 온전히 들어주지 못해서 그냥 좀 자꾸 내 감정을 더 말한 것 같아서 그러니까 너 말이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그래서 내가 뭘 해줄 수 있냐니까 하고 뭔가 다그친 것 같아요. 나는 외면했다고 나도 느꼈거든요. 결과적으로 외면한 건데, 어떤 식으로 외면을 하게 됐는가, 왜 외면을 했는가, 그 부분을 자세히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패턴이 늘 똑같은 패턴이 나타났거든요. 나는 얘를 도와줄 힘이 없어. 나는 아무것도 해줄 게 없어. 그런 생각을 굉장히 강하게 붙들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갑자기 에피소드가 떠오르는데, 상담을 하면은 굉장히 많이 듣게 되는 이야기가 여성들이 상담을 아무래도 많이 오죠. 남편과의 관계에서 이제 일어나는 일들을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막 힘든 얘기를 남편한테 막 얘기를 하면은 남편이 가만히 듣다가 이렇게 해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자기는 공감받기를 원하고, 그랬구나. 이 정도만이라도 해주면 참 좋겠는데, 늘 뭔가 해결해 주려고 막 드는, 너무 답답하고, 괜히 얘기 꺼냈다, 이런 마음이 든 경우가 많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들 하거든요. 내 얘기 들으면서 방금 웃었는데, 어떤 게 생각이 나서 웃었어요? 그냥 제가 참 남들한텐 잘 해주려고 노력하는 부분이 이렇게 얘기 들어주고 공감해 주려고 하고 좀 수용해 주려고 하고, 근데 이걸 내 자신한테는 되게 못하는구나. 어쩌면 가장 해줘야 할 대상들한테는 못 해주고 있다 라는 생각이 드니까 조금 어이가 없는 거죠, 좀. 그렇죠. 그리고 자기가 하고 있는 게 수많은 남편들이 하는 거하고 똑같이 하고 있었구나. 혹시 그게 알아차려 주셨어요? 네, 그게 좀 한심하다? 그러니까 늘 그냥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가, 머리를 가지고서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일 처리하는 식으로 대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인들이 엄청 속상한 거지. 얘가 부인이야. 얘가 남편이야. 마샤님이 오늘 전형적인 남편 역할을 한 거야. 자기 안에 있는 부인한테. 좀 답답했을 것 같아요. 얘가 답답했겠죠. 근데 늘 자기가 답답하다고 생각했죠. 그렇죠. 그래요. 시간이 돼서 이 정도로 오늘 마쳐야 될 것 같은데. 네. 근데 지금 기분이 어때요? 내가 이렇게 한심한 생각을 하고 있었나? 근데 또 자꾸 머리로 또 굴러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방금 자책을 하셨는데, 내가 참 한심하구나. 자기를 평가했단 말이에요. 나는 그런 뜻으로 얘기한 게 아니에요. 자기 패턴을 알아차리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보통의 남자들처럼 똑같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남자들이, 대부분 일 중심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자꾸 머리를 돌리면서, 어떻게 해야 되지? 마음을 알아주고 이렇게 서로 교류를 하면서 그렇구나 하는 거. 그 가운데서 해결은 저절로 일어나는 것이지. 해결을 우리가 가져다 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근데 왜 그럼 늘 문제 해결 쪽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가? 그 공감받고 지지받고 이런 경험이 없다 보니까 늘 문제 해결을 식으로 살아왔던 그 패턴이 자기 자신한테도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네. 그래요. 그 정도로 할까요? 네. 마샤님에게 공허함, 두려움이 정말 나쁜 것이 맞는지 여러 차례 물어보셨지만 답을 해주지는 않으셨어요. 답을 내가 해주는 것은 큰 의미가 없어요. 답이라는 것이 결국은 어떤 생각을 말해주는 건데 너무 생각을 많이 지금 의존하고 있는 이제 분이잖아요. 그래서 뭔가 알아차림이 중요한데 본인이 갖고 있는 생각이 그게 뭔가 이렇게 공허함이라든가 외로움 이런 것이 나쁜 감정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확실하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그 생각이 그게 내가 정말 확실한가요? 그게 정말 진리일까요? 이런 식으로 내가 물어줄 때는 본인도 느낀 거잖아요. 이거 분명히 뭔가 이제 묻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자기가 생각하기로는
아무리 생각해도 그거는 당연한 건데 왜 묻지? 본인이 굉장히 좀 혼란스러운 느낌이 이제 있었겠죠. 내가 그 질문을 하는 것은 당연히 이제 그게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거를 한 번쯤 이제 환기를 좀 시켜주고 싶었던 거고요. 그 다음에 내가 이제 진도를 더 나가지 않은 것은 나 혼자서 진도를 나가면은 설명을 해줄 수 있긴 하지만은 그게 도움이 안 돼요. 본인이 이제 그거를 경험적으로 깨달을 수 있도록 나는 이끌어주고 싶었는데 자기 감정을 이제 이렇게 접촉하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했는데 감정 접촉이 지금 잘 안 되는 그런 것들이 여러 번 나타났잖아요. 본인은 그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자기가 머리가 나쁜 것 같아요. 뭔가 좀 뭐 잘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막 자책을 하고 그러는데 머리가 나쁜 게 아니라 머리를 너무 많이 쓰고 있는 것이 문제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 그런 것들이 다 패턴인데 나는 그것이 잘못된 게 아니라 오늘 잘못된 게 하나도 없어요. 다 본인이 평소에 하고 있는 무의식적으로 나타나는 패턴을 발견하는 거. 그것이 이제 상담의 이제 출발점이거든요. 공허함에 대해서 계량기, 아이로 표현해주기도 하셨거든요. 그런 메타포를 사용했던 이유는 뭔가 그런 것들이 다 이제 이유가 있는 것이다. 불필요한 것이 아니라 불편한 마음이 드는 것은 이제 그거는 뭐 당연히 그렇죠. 하지만은 그러나 불편한 것이라고 해서 그것이 불필요하거나 없애버려야 하거나 그건 아니거든요. 이제 그래서 그거를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이제 메타포를 아이다 혹은 계량기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자체의 어떤 의미, 그 불편한 감정, 공허함이든 외로움이든 그런 감정들, 심지어는 수치심이든 뭐 죄책감이든 모든 그런 것들이 다 필요한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게 불편하니까 그걸 차단시켜버리거나 뭐 억압해버리는 그것이 해결책이 아니라는 것을 조금 이제 알아차게끔 도와주려고 그런 비유를 쓴 거죠. 네. 그래서 그때 이렇게 필요한 것이다를 마샤님도 조금 그때 어떻게 느끼셨어요? 좀 그 순간에는 좀 공감하시는 것 같아서 어떠신가요? 그 계량기 온도 조절 장치에서는 조금 공감이 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는요? 아이는 늘 뭔가 내 내면에 아이가 살고 있다는 거를 인식을 하고 살아왔긴 해서 그래서 좀 더 몰입이 빠르게 됐던 것 같아요. 그때 이렇게 조금 두 분이 그 순간이 되게 좀 통하는 순간이었던 것 같아서 좀 인상 깊었던 것 같습니다. 인상 깊었습니다. 공허함에 대해서 언제부터였는지, 왜 공허한지 그런 것들은 물어보지 않으시더라고요. 보통은 이제 상담자들이 그런 거를 이제 몇 살 때 무슨 일이 있었고 이런 식으로 이제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게 어떤 데는 도움이 다소 되는 면이 있긴 하지만은 그러나 그거는 다 지나간 이야기고 머릿속에서 다시 정리하는 그런 것이지 결국은 분석으로 흐른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효과가 없어요. 지금 여기서 생생하게 자기도 모르게 그런 것들이 배경이 되긴 하겠지만 지금 이 순간에 나와의 대화 혹은 상담자와의 관계에서 대화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거기서 생생하게 드러날 때 정말 그렇구나 하는 것을 깨닫거든요. 그걸 알아차리는 게 핵심이에요. 마샤님은 오늘 어떠셨나요? 그냥 좀 답답한 마음이 가장 들었는데 그게 내가 진짜 지금 여기에 집중을 왜 이렇게 못하지? 항상 못하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살고 항상 뭔가 과거에 있거나 미래에 가 있거나 생각이 항상 그런데 내가 좀 내 자신을 이렇게 끌고 오고 싶다? 항상 이 자리로 이 현재로 좀 끌고 오고 싶다. 그리고 그것도 생각이에요. 지금 이제 얘기를 했잖아요. 늘 과거 아니면 미래. 생각이 원래 그런 거거든요. 과거 아니면 미래로 왔다 갔다 하는 게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왜 지금 여기에 집중하지 못할까? 방금 그 얘기를 했잖아요. 왜 지금 여기에 집중 못하는 게 아니라 과거와 미래로 늘 가는 거예요. 늘 과거와 미래로 가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집중을 못하는 게 아니라 집중을 안 하는 거예요. 과거와 미래가 더 중요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생각이 더 중요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와야 되겠다. 이렇게 말은 그렇게 하는데, 그건 드는 게 있으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는
상담을 하든 뭐 혼자 있든 늘 과거 아니면 미래로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효과가 없는 거예요. 지금도 생각이 빠져. 딱 알아차리고 딱 깨어나는 그게 지금 중요한 건데 그게 뭔지 지금 감이 안 와. 너무 오랫동안 습관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말 들어도 다 생각으로만 들어가지. 코딩이 다 그 생각으로 코딩이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괜찮아요. 이렇게 하면서 점점 이렇게 지금 파삭 마른 그런 제 가뭄이 막 예를 들어서 막 한 석 달, 넉 달 쭉 돼 있는 그런 마른 땅 정도로 생각하면 돼. 비가 조금 왔다고 해서 금방 말라버리지. 이게 안에 스며들지를 못하잖아요. 비가 좀 더 많이 와야지. 까마귀가 방금 까까까 울었죠? 들었어요? 잘 못 들었어요. 못 들었지? 진짜요? 네. 진짜요? 이 자리가 되게, 이 공간이 참 좋은 게 늘 까마귀가 오늘 상담 시작할 때부터 계속 중간중간에 계속 들렸거든. 지금도 현재 들리죠? 까마귀가 지금 뭐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그냥 소리만 들려요. 이제 아니, 들려요. 그러니까 까마귀가 무슨 말을 지금 하는 것일 수도 있거든. 뭐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생각 좀 그만해라. 그렇지. 직원 얘기를 알아차려. 지금 까마귀가 그렇게 말하고 있죠. 쟤네들도 맨날 이게 집단 상담을 이 자리에서 늘 하기 때문에 와서 듣고 쟤네들도 지금 알아차림이 엄청 좋아졌어. 그래 와가지고 내 조교들이야. 쟤들이 내 조교들이야. 진짜 재밌네요. 그래요. 그 정도로 할까요? 네. 비긴 날 오후 개울가에 앉은 너 가만히 흐르는 물을 바라본다 물살은 소리 없이 풀잎 사이를 굴러가고 새처럼 작은 가슴 속 어제 울다 남은 하얀 울음 햇빛 바다 조용히 반짝